이거 안 지키면 꽝이야. 이거 내가 말했어. 수십 번, 매일매일 몇 번씩이라도 봐. 귀에 꽂고라도 지금. 다들 미쳤다 생각하게 지금 2주 만에 이 한 강의로 점수가 올라? 모른다고 니네 이거 고쳐보라고. 분명히 말했어. 그냥 틀어놓고 그냥 음악 듣듯이 들어. 이거 진짜 이거만 20-30분 돌려보면 20-30점 오를 수 있어. 어쨌든 이거는 우리 그동안 1년 동안 배웠던 거의 총정리편이고 니네가 시험장에서 꼭 써먹어야 될 것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속 수능 보기 전까지 계속 보세요. 그리고 수능 날 이것만 가지고 가도록 하시고 또 이거에다가 나름대로 니네가 덧붙여야 될 것, 니네 나름대로의 방법론들이 있다면 이 항목에다가 계속 붙여서 자기 거로 잘 만들어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서문 내가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글 잘 썼네. 긴장하지 말라. 첫 페이지에 잘 해왔고 잘 해낼 것입니다. 이거 수능날 잘할 거라고 보는 거고 첫 문장만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험장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풀어놓는인데 은이라고 되어 있는 풀어놓는 축제장입니다. 축제라고 생각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배운 것들을 가서 실력 발휘 오겠다라고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긴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어깨를 펴고 즐기듯이 가는데 머릿속에 장담하게 긴장할 게 아니라 내가 풀 수 있는 거 없는 거. 시험지를 보고 겸허한 마음으로 좀 훑어보는 거야. 이 정도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렵다 싶으면 버려야지. 그리고 이렇게 내가 전략을 짜자라고 시험지를 보면서 시험지 검토하세요라고 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이번 시험은 싸울 것인가 좀 이렇게 검토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딱 다 잡은 다음에 시작해야지. 계속 긴장하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이거 읽어보면 긴장 안 할 수 있을 거라고 난 보거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중간에 어딘가에 2페이지 잠깐 2번 미리 보면 성공이란 자신의 평소 실력보다 한 등급을 높이는 거지 100점을 맞는 게 성공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성공이라는 개념을 달리해야 돼. 100점이 성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수험생 50만이 다 100점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공을 못하는. 내 평상시보다 한 등급만 높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험장 가야지. 그러면 2등급, 3등급, 100점까지 갈 수 있는데 100점을 목표하는 순간은 긴장감이 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욕심이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건 욕심이고 그러니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어떤 거?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시험지를 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가 되려면 남은 2주 동안이라도 계속 기본을 더 하라는 거예요. 그 기본의 기본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것일 것이고 맨날 떠드는 소리인데 한목에 정리하는 거야. 정리 잘 안 해주는데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자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구성이 첫 번째 1교시 공포 이런 자세로 극복하자. 이거는 이제 마인드 시험지를 펴기 전에 마인드 7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가문학 어떻게 풀 것인지 초점은 어떻게 겠지 그 다음 사문문학 어떻게 풀 것인지 그 다음 비문학은 어떻게 풀 것인지 그 다음에 화법장문, 문법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방법론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어떤 내용이 나와도 상관은 없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논리만 다시 익힌다면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무엇이 나올까 긴장할 때 우리는 뭐든 나와라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다 아는 얘기지만 오늘은 꼭 지켜야 되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런 자세로 극복하라. 선생님, 1교시 공포를 극복하는데 왜 문제 푸는 순서가 중요하죠? 또 말하지. 이 문제 푸는 순서가 왜 중요하다고? 아직 안 지키는 사람. 긴장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우리가 화장문이 1번부터 풀면 전 화장문 1번부터 풀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이건 선택사항이야. 내가 강요할 수 없어. 근데 내가 몇십 년 동안 해본 결과 화장문은 요즘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화장문이 지문이 길어지고 있고 화장문이 복잡해서 국어 그나마 1교시 긴장하는데 이거 독해 길잖아. 읽어야 되잖아. 읽었느니 또 보기 봤더니 또 복잡해. 그러면 긴장하게 되고 그 다음 나머지 거를 망치기 때문에 다시 말한다면 지금 1등급은 90이고 2등급은 80, 3등급은 70 이라고 치면 우리는 눈이 말해서 한 지문 버려도 된단 말이지.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맞출 수 있는 건 맞추자라는 건데 이 화장문조차도 쉽게 느끼게 하려면은 먼저 긴장감을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가문학을 먼저 푸는 거지. 시가문학을.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시가문학이 자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난 자신 없는데요? 그럼 이거 써먹으면 안 되지. 근데 니네는 그동안 책 수업 들었으면 시가문학 정도는 자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짧잖아. 그리고 눈이 알지만 보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왕청심문이 아니고 우리는 시가문학의 보기를 우왕청심만 삼아가지고 이 정도면 할만하네. 그리고 믿으란 말이야. 왜? 작년 수능 보기 현대시 문제 봐봐. 4줄 되는데 정말 짧아. 자유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현실에 매달릴수록 자유로부터 멀어진다가 딱 그 내용밖에 없어. 근데 선택지에 딱 보니까 그냥 4번이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 욕망 이퀄 우리의 본질 이런 같은 말들인데 사실 봐봐. 오늘 가서 한번 봐봐. 작년 현대시 문제 보기 문제를 봐라. 얼마나 쉬운지를. 그럼 그거 가지고 이 시는 올해 내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특히 현실적인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장에 갇혀 있어서 지금의 현실에 안주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나 우리의 본질인 자유를 실행 못하는 거나 그거였거든. 근데 선택지는 반대로 얘기해놨단 말이지. 얼마나 쉬워. 그럼 그걸 가지고 자신감을 얻으란 말이지. 시가문학에서 보기에서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선택지랑 보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시가 뭐라는 것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잖아. 자, 우리 근데 책 수업 들은 친구들 중에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보기를 보고 선택지를 봤더니 답이 안 보인다고 해서 당하면 안 돼. 우리가 보기를 보고 선택지를 보는 이유는 이 시에 대한 전체 처음 보는 시일지라도 큰 틀의 기준을 잡기 위한 것이지 반드시 정답을 찾기 위한 건 아니거든. 두세 개는 지을 수 있고 이 시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게 되는 거잖아. 그럼 뭐 한두 개 잘 안 보이더라도 그 부분은 찾아갈 수는 있잖아. 그럼 그걸로는 난 충분히 위안이 된다는 거지. 시가문학은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라는 거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시가문학이 내가 볼 땐 제일 쉬워. 객관적으로 내가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시가문학을 좀 더 보기 연습을 해서 시가문학을 먼저 봐서 긴장감을 좀 낮춰라. 그러면 화작은 이제 쉬워 보일 것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읽으면 화작은 굉장히 쉽거든. 우리가 긴장해서 땡 1번부터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긴장감 풀고 화작 보고 상관없어. 이거는 시가문학하고 3든 문학이 자신 있어요. 그럼 여기 3문학까지 다 해. 그리고 화작문 그리고 빈문학에서 반드시 쉬운 것부터 평상시 자신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누님이 말하지만 지금 니네 남은 기간 동안 빈문학에 쉬운 것은 인문학 지문 가나형이 돼야 된다. 이것이 6문제짜리고 지문이 다른 거보다 길기 때문에 약 15분을 출제위원들을 요구한다. 근데 우리 이 정도는 10분 정도는 끝내야 된다. 예측하면서. 말했어? 그러면 시험 확보가 된다. 이게 왜 유리한지 내가 근거를 제시하잖아. 그건 니네가 알아서 꼭 하도록 하시고 집에서 모의고사를 풀더라도 이 스스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 2번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목표 점수는 100점이 아니다. 1등 맞아도 돼. 1등 맞아도 되고 자신의 평균, 지금 평소의 등급보다 한 등급도 올린다고 생각해. 오늘 이거만 잘 반복해도 제목이 10점이 오른다. 근데 10점이 아니고 20, 30점 오를 수 있는데 농담이 아니고. 이거 진짜 이거만 20, 30번 돌려보면 20, 30점 오를 수 있어. 농담이 아니고. 이거 되려면 하면 진짜 아무 생각 다 없애고 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거만 지키면. 그러니까 100점이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100점 맞을 수가 있어요. 왜? 100점이 목표거나 점수를 높게 잡으면 뭐한다? 이제 집착을 하게 돼. 하나라도 어려우면 당하게 돼. 그럼 나 100점이 아닌데 예를 든다면 나 그럼 1등급 아닌데?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이 있으면 너희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야. 다른 애들한테 어려워. 다른 애들도 틀릴 거야. 빨리 넘어가야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핵심은 요거 과한 욕심은 오히려 긴장감을 높이고 불안감으로 인해 글을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목표를 자신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이는 정도로 설정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면 오히려 1등급도 가능해질 겁니다. 왜? 난 편안함으로 그냥 봤어? 편안하게 봤더니 의외로 보여? 그래서 하나 버리고 나왔어? 그랬더니 1등급이 컷이 85야? 이런 거거든. 국어가 왜 자꾸 등급 컷이 낮은지 니네는 다 알지? 애들이 시간 내에 못 풀기 때문이고 왜? 시간 내에 못 푸는 이유는 분량이 많을 수도 있지만 자꾸 좀 더 어려운 지문에 매달리다 보니까 다 못 푸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역으로 이용해야지. 이해했니? 이 전략을 가져야지. 전략이야, 좀 전략. 명심해. 그래서 세 번째 같은 내용이야. 독서 한 지문 버려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버리라는 게 아니야. 100점이 목표가 아니다 나는. 그러면 독서 한 지문 버려. 1등이 목표가 아니다. 야, 이거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야, 시험 보는데 누가 1등을 목표로 안 해요. 자, 1등급을 목표로 안 한다고 해서 일부러 우리가 시험을 막 치는 건 아니잖아. 내 1등급이 아니니까 대충 보자.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1등급이 아니어도 한 등급만 올린다고 생각해도 한 지문을 버린다는 조건은 뭐라고 내가 이야기했어? 나머지 것에 이 한 지문을 버리는 게 한 지문이 빈문학에 한 지문이 10분이라고 쳐. 그럼 10분을 가지고 다른 지문에 충분히 이 10분을 활용한다면 다른 지문을 모두 천천히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치면 그러면 1등급이 되거든. 그렇다고 내가 누이 말하지만 한 지문 버린다는 생각으로 갔지만 시간이 남았네. 버린다고 했으니까 버려야지. 풀면 안 돼. 이런 바보는 없겠지. 알지? 근데 알겠지만 한 지문 버린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의외로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무왕장 읽다 보니 읽은 거 또 읽고 또 읽고 나도 모르게 같은 거 밑줄 치고 있거든. 한 지문에서 못 나가고. 근데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 하나 버린다고 편안한 마음으로 읽다 보면 내가 눈이 감기하는 거 뒤에 말하겠지만 비문학 천천히 읽으란 말이야. 천천히 읽는데 한 번에 끝낸다고 생각하고 읽으란 말이야. 비문학은 지문이 80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란 말이야. 근데 대부분 애들은 수험생의 95%는 문제 와서 해내고 있거든. 그러면 또 뭐고 왔다 가도 이거 읽는 거 빨리 읽어서 5분 읽었는데 문제 푸는데 15분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은 한 10분 걸릴게. 그 대신 문제는 2, 3분에 끝낼게. 뭐 이런 생각으로 한 번에 천천히. 그랬더니 논리적으로 답이 바로 딱딱 보였어. 헤매지 않았어.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한 지문 정도는 버린다. 이거 내가 이 얘기를 왜 해? 니네가 안 지키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반드시 이거 실행을 해야 2등급, 1등급으로 갈 수가 있어. 근데도 다 끝까지 풀려고 분명히 100% 매달릴 거야. 눈이 전제 조건 뭐야? 1등급이 지금 90이야. 한 지문 버려도 1등급이야. 한 지문 버린다고 해도 뒤에 비문학 이야기 하겠지만 뭐 한다? 지문은 버렸지만 우리는 문제는 버리지 않는다. A라고 특정 단락을 물었거나 기억이라고 특정 문장을 물었으면 다 뒤에 이야기했지만 알잖아. 자, 만약에 10분 남았어요. 근데 비문학 한 지문 남았어. 그러면 충분히 풀고도 남는데 기억들이 하나도 안 들어와. 통째로 다 날려 이거. 근데 마킹도 안 했어. 그럼 이제 일단 마킹하러 가자 라고 해서 마킹에 5분을 써. 이거를 꼼꼼히 막 하나 칠하는데 30초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다 풀 수 있는데 10분이면. 근데 우리는 뭐냐면 10분이 아닌 5분이 남아도 우리는 풀어야 된다는 거야. 5분이 남아도 1번 문제 글의 서술 방식이다. 그럼 뭐 하면 돼? 첫 단락만 빨리 봐. 첫 단락 끝부분만 봐. 뭐 얘기한다는 거지. 이걸로도 풀 수가 있고 다 안 읽어도 이 가단락이라고 불었어. 그러면 가단락만 가. 근데 문제 봤더니 가단락인데 또 적절이야. 그럼 정말 0.5초 만에 가단락에 접속사가 있어. 이 문장이 A는 B인데 요 B에 속하는 동요가 있으면 그냥 답. 3. 봤더니 여기에 기억인데 기억에 A는 B라는 문장의 의미야. 그러면 A는 B라는 이 문장의 의미에서 요 B의 뜻이 아니라 앞뒤 문장 보면 돼.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이 지문 전체를 읽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는 많다라는 거지. 그리고 뭐 찍더라도 뭐 일치하지 않는 거 물었다. 그럼 우리가 배웠던 논리들 다 끌어오는 거지. 봤더니 일치하지 않는 건데 이게 과학 지문이다.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상대적 서술어가 있는 것부터 찍는다. 계산이 들어간 건 지운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한 지문 버린다고 해서 1등은 못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지금 엄청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한 시간 버린다는 생각으로 시간 확보가 되면 나머지를 잘 맞추고 편안히 읽으면 끝까지 읽게 된다는 거야. 끝까지 우리가 못 읽는 건 욕심을 부리고 다 읽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거야. 중요한 거 했어. 3페이지.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넘어가자. 그러면 이 문제가 버리는 문제가 되는 거야, 지문이. 봤더니, 야, 안 풀리네. 쉬운 줄 알았더니. 넘어가, 빨리. 우리 어떻게 넘어갈 수 있다고? 친구들은 여기에 집착할 거야. 나는 넘어가리라. 니네는 여기에 집착해라. 라고 너무 웃으면서 넘어가야 돼. 거기다 적어. 나는 웃으면서 넘어간다.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웃으면서 넘어가자. 이거 중요해. 다른 친구들은 여기에 집착할 테니까. 잘 안 되는데 이거 써먹어야 돼 진짜. 못 넘어가. 근데 넘어갈 수 있는 건 다른 친구들 생각해. 이 친구들 여기 매달려서 망할 거야. 라고 넘어가라고 제발. 플리즈 제발. 부탁해 이거는. 자, 그래서 어려운 지문은 당장 봐도 안 보여.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시간이 남으면 다 읽었더니 시간이 남으면 그때 와서 이 지문 다시 봐야지. 한 번 봤는데 안 보이는 지문들은 계속 읽어도 답은 안 보입니다. 5번 굉장히 중요하지. 완벽하게 이해해서 풀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까 똑같은 얘기 반복이야. 지문을 봤는데 지문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라고 계속 그거를 매달리고 있으면 시간은 가고 죽으라고 매달려서 계속 나도 모르게 계속 몇 수십 번 밑줄이 치고 있는데 나중에 갔더니 문제에 전혀 상관이 없어. 이런 문제 진짜 많거든. 야,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니네가 맥락이 이 첫 문장에 의해서 첫 문장으로 봤을 때 얘는 필요 있는 문장인가 없는 문장인가를 구분해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 우리 독해할 때 기준을 잡았잖아. 그럼 뭐가 나올 거야? 근데 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첫 문장의 기준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럼 넘어가야지. 근데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때려 맞춰야지, 추론. 아, 여기가 속도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 그럼 이건 속도의 얘기구나 라고 때려 맞추고 가거나 그리고 넘어가, 속도라고. 그리고 읽어봤더니 이 주체 단락을 봤더니 그래서 이거구나, 또 역으로 사고를 해서 이거였구나 라고 해야지. 여기 이 문장 계속 매달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완벽하게 이해해서 풀려고 하지 말자는 게, 우리 체인호한테서의 이해 개념은 다르잖아. 그 문장의 의미가 뭔지 완벽하게 머리에 그려지듯이 이해를 하는 게 아니잖아. 과학 지식이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된다는 말은 그 문장 자체에 지식을 아는 게 아니잖아. 하나 더, 일일이 하나하나 똑같은 문장을 선택지에 만드는 문제 이제 없잖아, 지금. 그나마 코딱지만큼 남았었는데 일치하는 문제에서 요즘 그것마저 사라지고 뭐라고 나 다음에 질문으로 이 질문의 내용으로 질문으로 접촉하지 않은 것, 질문 형식으로 바뀌었잖아. 6번, 자신의 주관적 해석을 믿지 말자. 문학 같은 경우는 답이 잘 안 보여? 그러면 어디에 더 치중하라? 보기와 선택지에 더 치중하라. 지문 안 가라는 게 아니지만 지문 가서조차도 이 지문의 해석을 할 때 내 생각이 아니고 보기에 있었던 내용 중에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지? 선택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지? 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로 해석을 하러 왔더라도 머릿속에는 99는 여기를 생각하라고. 해석이 안 돼? 그럼 차라리 여기 쳐다보지 말고 다시 선택지끼리의 관계를 보고 다른 문제에서 힌트를 얻고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야. 필문학은 자, 문제를 봤더니 답이 안 보여? 그럼 문제에 매달리잖아. 하지 말라고. 이 문제에 답이 안 보인다는 건 필문학은 내가 그래서 잘못 읽은 거야. 못 찾은 거야. 그럼 무조건 문제가 안 보인다면 빨리 문제 포기하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당하는 단락이나 이런 게 어디에 있는지 빨리 지문으로 가서 모르겠으면 선택지 중에서 지문과의 동일성 여부만 그냥 파악해. 니네 생각하지 말고 단순화시켜. 지금 반대야. 다시 한번, 주관적 해석을 믿지 말라는 건 어떻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니네 주관적인 게 안 떠오르게 문학은 여기에 치중하라. 답이 안 보일수록 여기에 치중하라. 비문학은 답이 안 보일수록 지문에 치중하라. 파법도 마찬가지고 주어진 조건에 문법 모른다고 긴장하지 말고 다 조건이 있고 주어진 사례들을 비교를 하면 되고 주어진 사례의 문장 구조가 다른지 같은지 보면 되는 거고. 명심해. 7번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잖아. 글이 보이지 않으면 잠시 눈을 감자. 욕심이 니네 눈을 가리고 있거든. 욕심이 내가 잘해야 되는데. 욕심이 나오다 보면 이퀄 주관이 나와. 욕심이 가해지면 주관이 나오고 주관이 나오면 이제 수능 철저하게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니네 욕심이 너의 눈을 가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눈을 감으라는 의미는 뭐야? 잠시 내려놓는 거야. 욕심을 한 5초나 10초 정도 감고 이 욕심을 내려놓고 동시에 아주 기본을 다시 떠올리는 거야. 체인호가 뭐라고 했지? 그때로라도 다시 체인호를 소환해. 이런 얘기들 진짜 많아. 계속 자기 멋대로 풀다가 갑자기 체인호가 뭐라고 했지? 체인호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앞에 푼 건 틀리고 이제부터 정말이야. 정말 뭔가 이런 애들 진짜 많아. 내가 그냥 하는 거 얘기 아니야. 그래서 니네한테 꼭 필요한 마인드, 시험장에서의 마인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해. 나머지 니네 내용 다 알잖아. 이제 시각문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또 시각문학은 현대시, 고전시가 둘 다를 아우러서 같이 본다. 그럼 문제 푸는 순서 지켜라. 왜? 자,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다 알지만 보기부터 풀어라. 보기에서 선택지까지 잘 통해서 이 시의 핵심이 뭔지를 잡아라. 바로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보기 문제를 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도 풀 수 있으니까. 안 되는, 평가 발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 개념어 사전이라도 아니면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주로 평가 발생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문제를 푸는 힌트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몇십 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기. 자, 보기 문제 해석과 정답의 근거를 파악하라. 눈이 말하는
아무리 보기가 짧아도 제발 보기를 구조화하라. 왜냐하면 수능은 보기 내용이 짧더라도 어려울 수가 있어. 구조 안 하면 몇 줄 안 되더라도 자꾸 오른쪽에 구조를 정리하라. 특히 가와 나 두 개를 동시 물어본다면 동시 비교하는 구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요즘 점점점 이게 어려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기 내용이. 자, 화자의 처한현실과 정서태도, 이게 핵심이잖아. 보기를 봤을 때 주로 이거를 말하는데 이거를 잘 파악해라. 어떤 현실이냐. 얘는 대부분의, 자, 시의 90%는 부정적 현실이지. 그러다 보니까 화자의 정서는 마이너스지. 90%, 100%는 아니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 뒤에 나오지만 뭐일 때, 고전시가에서 화자가 어디 있을 때, 자연 속에 있을 때는 지금처럼 자연 이퀄 현실로 봤을 때는 이때 얘는 플러스 심리, 흥, 풍류, 이거 빼고는 다 마이너스라고 생각해라. 자, 감상, 시어의 적절성 문제는 어떻게 푸는가? 이거 주의해. 감상으로 적절하는 사, 특히 시어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데 선택지 1번 기역 땡 새는 어쩌저쩌구 인새는 뭐 자유로 어쩌저쩌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린 분명히 말했어. 요 기억이 있다고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1번 읽고 바로 기억하지 말라고. 니은 별 어쩌저쩌구 뭐 민주화 있으면 바로 가지 말라고. 여기를 다 읽으라고. 1, 2, 3, 4, 5번에 이 서술부를 다 읽으라고. 서술부를 전체로 봤더니 아, 전체가 무슨 맥락에 있구나 라는 전체 맥락을 처한현실과 정서든 뭐든 전체 기준을 잡으라고 여기에서. 그런 다음에 2번이 전체 맥락에서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별 2번부터 가라고. 2번부터. 근데 정말 전체 맥락에서 이 별이 틀리네? 그럴 때 바로 체크하고 나머지는 확인하지 마. 우린 문학에서 시간을 줄이는 거야. 맞추기도 하지만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또 수능날이라고 이거 분명히 확실한데 전체 맥락에서 1번, 3번, 4번, 5번 보느라 시간 다 들여서 문학을 35분 동안 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과감히 가. 바로 가서 이멋대로서 하지 말고 전체를 다 본 다음에 전체 맥락 속에서 이 부분을 가라고. 의심나는 거는 이 부분을 가라고. 그리고 보이면 바로 나머지 확인하지 말라고. 선택지 전체를 보면서 공통적인 범주를 파악하고 특정 시어, 기역, 니은, 디귿을 물어도 선택지 전체를 보고 해당 시어로 가야 되고 선택지 중에서 그래서 범주나 성격이 다른 것부터 작품에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자, 남은 기간 동안 이걸 가지고 기출에다가 수능에다 이걸 그대로 해봐. 되는지 안 되는지 그대로 연습해 보라고. 4번 이제 결정타 보기 문제 푸는 방법. 자, 순서 지켜. 순서 제발. 다 아는 거. 보기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다 똑같다. 시고 다 똑같지. 그래서 소설도 앞부분은 조건부, 작품, 뒷부분은 거시기지. 선택지의 뒷부분, 해설지 부분과 해설 부분과 해설부하고 보기 내용의 일치 여부. 만약 1단계에 답이 없다면, 와, 이런 거 다 써줬네. 책은 왜 이러지? 1단계에 답이 없다면 선택지 앞부분, 작품의 내용이나 단어, 조건부와 해설부 간에, 둘 간에 다 써줬네. 조건부와 해설부 간의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해라. 3단계, 그래도 정답이 없다면 성격이나 범주가 다른 것 혹은 의심이 가는 선택지부터 작품에서 조건부와의 일치 여부를 가서 확인해라. 자, 이제 특정 시어를 묻는다. 특정 시어를 가서 나는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특정 시어를 해석하는 방법 다 알 거야. 자, 특정 시어 해석이라는 것은 자, 아까처럼 기억을 이제 가야 되겠어. 근데 땡땡 새라고 나와 있는 특정 시어를 해석으로 가야 되겠어. 기억이 없더라도 그러면 새 해석하는 방법 무조건 뭐라고? 자, 이 새 자체를 묻는 게 아니다 라는 거지. 문학은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뭐든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자체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뭐 한다? 앞에서 보기에서 보고 선택지에서 본 이거는 지금
일제에 관한 거야. 또는 주체와 더 어렵게 요즘 나오는 추세, 주체와 객체에 관한 거야. 그럼 푸는 방법은 이 세를 해석할 때는 일제와 관련된 걸 보거나 주체, 객체와 관련되고 생각을 하고 1. 2단계 뭐하라? 이 세의 이 단어의 앞뒤 시행, 앞뒤 시어를 봐라. 니네 생각은 절대 버려라. 여기 봤더니 새가 보고 싶다고 돼 있네. 새가 보고 싶다. 새가 꽃을 꺾고 있다. 꺾다. 아니면 새가 바람을 몰아온다. 어쨌든 뭐 보고 싶다 라고 돼 있네. 그러면 새를 잡아. 새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때 새는 이제 해석해야 돼. 세 번째, 요 새를 해석하기 위해서 뭐하라? 하자는 군맨을 적용해라. 하자는 군맨이란 무슨 뜻이라고? 하자가 지향,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대상이나 뭐는 하고자 하는 내용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하자가 거부, 하고자 하는 것은 마이너스다. 그러면 보고 싶다라는 건 하자가 지향하는 거니까 이 새는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 그럼 이제 해석을 할 때 일제라면 이 새는 뭐가 되고 보고 싶은 거니까 광복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시험 문제가 보기가 주체와 객체라면 내가 보고 싶은 대상이니까 새는 뭐가 되는 거고 객체가 되는 거고 하자가 주체가 되는 거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시가 나와도 해석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지? 앞뒤를 본다, 기준으로 본다, 그리고 군맨을 적용한다. 이 세 가지만 가지고. 그거 너무 좋잖아. 이거 일일이 정리 암기 안 해도 되고 이거 가지고 다 풀 수 있는데 뭐가 문제야? 논리적으로 푸는데. 논리적 기준을 가지고 푸는데. 고전 시간은 더 쉽다. 고전 시간은 이거 똑같아. 현대시와 동일해. 하지만 고전 시간은 주석을 참고해라. 뜻풀이 해석의 힌트와 기준을 잡아야 하고 똑같은데 고어나 한자어는 무시하고 XY로 치환하라. 현대어를 봐라. 제발 고어나 한자어 무시하고 주석에 나와 있는 건 꼭 참고를 하고 XY로 치환한 다음에 똑같이 현대어처럼 하자, 군맨 이거 세 가지 다 적용해라. 고전 시가가 제일 쉽다. 다시 시가문학의 시어는 그 시어 자체의 사전적인 뜻을 묻지 않는다. 근데 선택지에는 이 사전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서 요것을 다른 것처럼 유도한다. 이게 아니야. 시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이지 메타포적인 의미니까. 6. 자, 그러면 처한현실 그리고 정서와 태도가 핵심인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대시 대부분은 처한현실이 부정, 그러다 보니 화자의 심리는 마이너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대부분은. 자, 처한현실은 뭐 일제, 독재, 분단, 산업화, 이별, 인생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가장 많은 이제 태도는 극복 의지. 화자는 군맨이라서 지금의 현실이 이겨보리라. 군맨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가장 많은 게 일제, 독재, 분단은 이상향, 광복, 민주화, 통일에 관한 염원이고 같은 말이야. 이상향, 극복 의지는. 산업화, 도시화는 비판. 물질만 쫓아 소시민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 절망. 소시민들 똥공 너무 찢어졌네. 하자는 구면이니까 연민. 슬픔을 함께하는 거야. 연대. 그리고 이별 나오면 당연히 뭐고? 그리움. 이것이고 인생 나오면 성찰과 반성일 것이고. 근데 좀 어렵게 나와서 인생에서 삶과 죽음이 같이 나오면 이거 뭐라고? 같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탄생의 전제 조건이다. 돌고 돈다. 맨날 정해진 거. 고전시가. 자, 고전시가도 현대시와 동일. 하지만 자연 친화의 경우만 유일하게 하자의 정서는 플러스다. 자, 처한현실은 크게 세 가지. 90%, 나머지 10% 기타. 뭐 가사라든가 뭐 등등 다른 것들. 그러니까 요건 좀 알면 도움이 되지만 구태 이걸 막 암기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 보기를 봤더니 귀향이야. 그럼 주제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
귀양 왔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간신배 때문에 비판. 귀양 왔으니 호텔로 오진 않았잖아. 섬으로 왔으니 가난하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할 것이고. 자연치나 내가 자연 속에 왔다는 건 세속을 버린 거야. 세속을 왜 버린 거야? 부귀영화가 싫어서. 자연 속에 왔더니 너무 좋아. 스스로 만족. 또는 너무 좋아서 이거 자자 시작하는 거 자부심. 여유 있다, 유유자적, 풍류를 즐긴다, 술 한잔 마시고 흥이다, 전부 다 나올 수는 화자의 플러스 정서지. 문화일체라는 한자 안 나와. 자연불가의 조화. 새 나온다, 꽃 나온다, 함께 하는 거야. 이런 화자는 나를 업으로, 나를 산의 늙은이로 설정한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혼란, 간신배나 탕관오리, 당쟁, 사화가 나온 다음에 마이너스 현실. 이것도 마이너스 현실이고, 똑같이 당쟁 사화 때문에 기왕 왔겠지. 그랬을 때 얘네들을 까야지. 풍자 비판. 영민이 왜 나와? 이 간신배, 탕관오리 때문에 고생하는 민중들. 똥공 너무 찢어졌네? 라고 민중들에 대한 연민. 지뢰절개 왜 나와? 당쟁 사화. 일지라도 이놈들은 마이너스지만 화자는 끝까지 뭐하리라? 매란 국죽송 하리라. 이렇게. 7번. 회원과 발상. 쉬운 선택지가 답이다. 제발. 어려운 개념이나 낯선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선택지는 정답의 후보가 아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가문학에서의 표현 방식은 시적 화자가 나왔는데 시적 대상이 나온다. 자연물이 나온다. 백구 나오네? 무심한 백구, 자연 속의 백구, 자연물 그럼 나오고 같은지 다른지가 나오고 있지. 이게 뭐야? 동일하네? 이런 얘기지. 근데 이별이야? 이별인데 꽃이 화들짝 피었네? 그럼 꽃이라는 대상물과 화자는 어떤 상태야? 태피. 지금 이별이잖아. 이별이니까 지금 화자의 정서는 마이너스인데 꽃이 화짝 피는 거 플러스니 대비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더 마이너스를 역대 가장 많이 나온 표현 방식이 이거야. 대상물 나오면 같은지 다른지를 묻는 거. 그래서 현대시에서는 주로 이제 감각적 심상은 나오면 당연한 답이고, 그 중에서도 감각적 전이가 2, 3년 전에 답이었고, 청각을 시각과 시각을 이렇게.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거나, 문장 구조, 뭐뭐는 뭐뭐하다. 뭐뭐는 뭐뭐하다. 단어들은 다르더라도 문장 구조가 똑같은 시어나 시행이 반복하거나, 이런 반복들의 것들은 강조의 의미와 리듬감, 운율감의 효과를 가지고 있지. 음성 상징어, 의태어거나 의성어거나 뭐 하나라도 있으면 의태어, 의성어를 구분하라고 내진 않아. 그냥 음성 상징어. 자, 고전 시가는 대구가 가장 많지. 당연히 감각적 심상 당연히 있어. 대구. 유사한 시행을 서로 대응시키는 거지. 산은 높고 강은 길다. 작년에 답은 설의. 운율감, 리듬감은 무조건 100% 맞는 거고, 그래야지 고전 시가가 되는 거고. 음성 상징어 많고, 영탄은 주로 뭐다? 감탄하는 건데, 느낌표 쉽게 말하면 요거는 뭐 자연 속에 있을 때. 자, 이제 8번 9번으로 끝내겠습니다. 공통적 문제는 제일 나중에 푼다고 했어. 아까 말한 그대로. 그 대신 공통적 문제의 답은 보기와 복에 나온 선택지의 내용이 정답의 후보가 돼야 돼. 아까 말한 감상의 적절성,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전체 기준을 알겠다. 그럼 이게 공통점의 후보로 올라와야 된다. 마지막. 이제 만약에 현대시가 비문학과 결합되어 나온다. 비문학부터 보자. 얘가 무슨 역할을 하니까 보기 역할을 하고, 이 비문학이 가시의 핵심을 다 설명해 주니 비문학 먼저 읽고 해석과 문제 풀이의 기준을 잡고, 고전시가도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면 얘를 통해서 고전시가를, 현대시하고 산문문학이 결합돼서 나온다. 그럴 때는 뭘 먼저 본다고 아니고 보기를 봤더니 얘가 보기를 힘들어졌어. 그럼 얘 보기를 봤더니 얘가 소시민들의 가난한 삶이야. 그러면 산문문학도 소시민들 가난 나오겠네. 이렇게 보기가 주어진 것부터 풀고 나머지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가라. 고전시가도 똑같이 둘 중에서 뭐가 먼저 나온 걸 토대로 접근을 하면 된다. 산문문학을 한번 봅시다.
자, 산문문학이 지문이 길다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또 여기서 우리가 다른 친구들하고 차별성을 내야 돼. 이야기한 것처럼 작년에 산문문학은 지문 읽을 게 없었거든. 지문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의 결정은 감성으로의 적절성이잖아. 산문문학이 그리고 다른 거와 결합되어 나오지 않으면 제일 쉬운 부분이야. 산문문학은 대본에 하나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의 내용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하나의 범주 속에서만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 힌트가 더 많아. 만약에 줄거리까지 있다면 힌트, 여기에 보기까지, 보기 선택지까지. 만약에 줄거리가 없더라도 보기 선택지만 보고도 찾아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인물의 관계도를 그리고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기의 구조도인데 여기서는 인물의 관계도를 그려야 되는 거지. 특히 고전소설의 경우는 특히 많은 인물이 나와. 그러니까 반드시 고전소설은 다 그리고 가라. 줄거리에도 인물이 나오고 보기에도 나오니까 반드시 줄거리랑 보기를 연관시켜서 인물의 관계를 만들 수 있어야 돼. 관계도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인물의 종류잖아. 우리가 눈이하지만. 자, 시대 현실과 장르. 자, 우리 현대나 고전소설은 시대 현실이 99.9가 마이너스라는 거지. Why? 이건 갈등문학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현대소설하고 고전소설은 99.9가 마이너스야 그냥. 그래야지 인물의 갈등, 당연히 인물의 심리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대 현실. 근데 고전소설은 장르야. 고전소설은 조선이라는 마이너스야. 인물의 종류 알면 주제까지 알 수 있다라고 우리 겨울에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순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 일반적으로 채널가 추천하는 건 보기를 풀고 보기 선택지랑 보기 문제를 가지고 특정 단락 묻는 부분으로 특정 단락 가고 특정 문장 가고 서술 방식 간다. 근데 이런 경우는 감상의 적절성이 이제 없을 때다. 감상의 적절성, 지문 일치 내용이 없다면 무조건 이 순서를 따르라. 문제 쑥 봐야지 그러니까. 문제 쑥 봤더니 감상으로 적절성 문제가 없어. 가로. 그럼 무조건 이렇게 하잖아. 2번. 보기 문제만 끝나고 바로 지문 독해로 가자. 그러면서 해당하는 문제를 풀자. 자, 이런 경우는 언제냐면 감상의 적절성이 있고 특정 단락이나 문장에 문제가 거의 없다면, 그런 문제가 출제되어 있지 않다면 무조건 보기 보고 지문 독해로 바로 가는 거. 또 보기 문제를 봤더니 보기에 바로 선택지를 통해서 정답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면 이거 어차피 선택지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지문 읽고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바로 그냥 독해로 가자는 거야. 이 순서를 택하자. 이 방법을 택할지라도 바로 독해를 갈지라도 뭐는 감상의 적절성 문제의 선택지를 먼저 보고 가자. 4번. 이거 보기 문제 푸는 방법은 아까 현대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선택지 뒷부분, 해설 부분을 먼저 봐야 되고 보기가 일치하는지. 만약 1단계에 답이 없다면 선택지 앞부분 조건부와 뒤에 해설부의 일치관계를 보라는 거고. 3단계. 그래도 정답이 없다면 뭐하라? 성격이나 선택지 중에서 성격이나 범주가 다른 거 보고 의심이 가는 선택지부터 조건부가 틀렸는지를 지문 가서 확인하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현대시, 고전시가, 고전소설, 또 시고 다 똑같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5번. 자, 보기에서 갈등 구조와 시점을 파악하라. 보기는 내용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구조와 시점까지도. 보기를 봤더니 나라는 인물만 등장해. 그럼 시점은 뭐야? 당연히 1인칭이야. 1인칭 주인공을 확인이 없지. 1인칭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해? 등장 인물이 소설자라고 바뀌어 있을 거야. 나만 나오면. 그럼 잘 봐야 돼. 이럴 경우는 나만 나오면 이건 이 소설의 핵심이 누구와의 갈등이 아니라 내적 갈등인 거야. 내적 갈등. 나의 어떤 선택이나 고뇌지 누구와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왜? 이거 잘 봐. 보기에 갔더니 나뿐만 아니라 2명 이상이 나와. 그럼 무조건 이건 외적 갈등이야. 근데 2명이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나가 없다면 몇 인칭이고 개똥이하고 말똥이가 나왔어. 그럼 이건 3인칭이 되는 거고 보기에 갔더니 없네. 3인칭이네. 그러면 졸다가도 이거 시점은 무조건 전직 작가 시점이야. 95%. 자, 앞에서 어느 정도 한 거지만 다시 보면
자, 소설은 99.9 부정적인 현실이다. 그래야 갈등 문화라는 게 형성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인물의 심리도 마이너스가 된다. 현실이 부정적, 따라서 인물의 심리는 마이너스. 근데 예외적으로 누구는 단 부정적인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와. 그럼 얘 심리는 뭐일 수도 있어? 플러스도 가능해. 왜? 지금 마이너스 현실을 잘 이용하면서 성공하는 성공가도로 달리잖아. 그런데 봤더니 뭐다? 결국은 몰락을 하겠지. 몰락할 때는 마이너스겠지만 심리가 대부분의 소설의 99%는 이제 성공하는 부분을 초점을 맞추거든. 그럴 때는 이 인물은 플러스가 되겠지. 자, 이 인물의 심리가 마이너스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지에서 심리 변화라는 말이 선택지에 보인다? 그럼 어디서 확인하자? 지문의 끝부분에 가서 어떤 상태가 돼 있어야 돼? 플러스가 되어 있어야 심리 변화라는 말을 할 수 있다. 7번 봅니다. 단락과 문장의 의미 찾는 방법. 줄거리와 보기와 연관 지어서 대화나 소설 인물의 종류, 이 인물. 봤더니 이게 일제인데 기회주의자야? 근데 가가 기회주의자, 말동이가 말하고 있어? 그럼 얘 무조건 뭐야? 마이너스 얘기야. 고전소설의 경우 특정 단락 바로 앞문장에서 누가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지 인물의 종류를 파악한 후에 하라. 자, 특정 문장도 똑같아. 당연히 보기를 기점으로 접근하라는 거지. 똑같은 얘기야. 주의. 기억하고 문장을 물었는데 A는 B가 있다고 해서 이 B의 뜻을 묻는 게 아니다. 이 사전적인 뜻을 묻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지. 결코 아니다. 명심해라. 틀리면 안 된다. 자, 지문을 독해할 때는 보기나 줄거리에서 인물의 관계도를 가지고만 읽어라. 이것만 상하면서 읽어라. 고조선 읽을 때는 한자 고는 무시해라. 이름의 명칭이 바뀌는 거 똑같은 인물인데 이름이 나왔다가 직위가 나왔다가 등등 찾아내라. 감상의 적절성에서 선택한 선택지를 찾는 것을 중심으로 읽어라. 그걸 찾아내면서 읽어라. 내용은 어차피 여기서 정해졌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산문에서의 서술 방식. 만약에 배경과 소재를 물어본다면 이 배경이 이 소재가 갖고 있는 인물의 심리를 대변하는 거니 대비하는 거니. 봄이 돼? 꽃이 피었다? 그럼 인물의 심리는 뭐야? 만약에 지금 이게 전쟁 중이야? 님과 이별이야? 산업화 도시화야? 라는 그런 마이너스 속에 있는데 꽃이 피었다? 그럼 이거는 인물의 심리와 대비가 되는 거겠지. 이 봄에 꽃이 피었는데 이 부분이 지문의 제일 마지막이야? 그리고 인물도 지금 심리가 변화됐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대비가 아니고 동일, 대변이 되는 거지. 그리고 배경과 소재의 기능은 앞으로 어떤 사건이 전개될지를 암시하거나 이 배경과 소재가 지문의 제일 마지막에 온다면 끝부분에 온다면 얘는 주제를 암시할 수도 있지. 해가 뜬다, 장마가 끝났다, 갈등이 해결된 거야. 인물의 요즘 잘 나오는 거 인물의 외양, 눈, 코, 입 인물의 어떤 행동, 공간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지 인물의 성격, 인물의 심리를 판단해봐 라는 걸 우리는 간접적 제시라고 합니다. 요즘 트렌드, 요약적 제시. 요약을 어떻게 찾는다고? 시간부사가 나와서 5년 전, 5년 동안 최근 얘는 어떻게 살아왔다, 그동안 어떻게 하고 살았다, 시간부사가 있고 시간 흐름으로 삶의 과정을 제시해주면 요약적 제시. 자, 사건 전개 순서는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은 순행, 다음날, 이튿날, 3년 후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독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독서에서 서론에서 범주를 파악하라면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첫 문장 읽고 스탑, 그리고 그거가 안 되면 제발 서론의 끝부분이라도 읽고 잠깐 스탑. 다시 비문학 제발 천천히 좀 읽어라. 천천히. 뒤에 나오겠지만 천천히 서론 읽고 스탑하는 용기를 가져라. 그래서 서론의 특히 끝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내용 순서 뒤에 나오지만 눈이 말하잖아. 머리가 앞서라 제발. 눈이 아니고 머리가. 오케이? 그래서 끝부분을 읽고 최대한 스탑하고 뭐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야 문장 중에 모든 문장에 매달리지 않고 이건 필요 없어라고 지울 수 있는 건 내가 기준을 잡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지울 수 있는 거잖아. 끝부분을 읽었더니 범주가 잘 안 잡혀요. 그럼 걱정하지 말랬지. 어떻게 하라고?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에서 다시 스탑. 아, 이거 정말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잡으라고. 제발, 플리즈. 자, 매 단락의 첫 문장에 집중하자. 모든 단락의 첫 문장은 잠깐 무조건 스탑해. 내가 전체를 잊어버리지 않고 읽는 게 중요한데 전체를 잊어버렸더라도 다시 그때그때마다 매 단락마다 첫 문장은 다시 집중해. 그래야 나머지 그 단락의 나머지 문장은 빠르게 읽어갈 수 있단 말이지. 멈추는 게 빠른 거다. 멈추는 게 빠른 거. 첫 단락에 이 비의 범위를 생각하고 야 어떻게? 아 이거 봤더니 어떻게가 나오겠구나. 어떻게 나온다. 와 뜻풀이 나오겠구나. 뜻풀이. 요거 보면서 이 수많은 문장 한 단락의 문장 중에 선별하는 거지. 요거 내가 기대했던 건 하우는 이 단어 여기에 있네. 방법 거기만 캐치하고 나머지 또 읽으면 지우면서 가라는 거지. 특히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이 전체의 구체적인 범주. 내가 두리뭉실하게 이게 나올 것 같아 라고 첫 문장에서 잡았는데 실제로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에 봤더니 범위를 확 좁혀서 구체화 시켜주잖아. 그리고 매 단락의 첫 문장에서 범주를 잡고 문장 선별 독해. 우리 중요한 게 선별 독해잖아. 기준을 잡지 못하면 선별 독해란 말은 의미가 없어. 근데 특히 매 단락의 첫 문장 시작하는 접속사 잘 버렸단 말이야. 쭉 읽었어. 쭉 읽었는데 앞단락까지. 근데 그 다음 단락 세 번째 단락 이어지는 게 파트가 나왔단 말이지. 그럼 파트 나오고 여기에 A는 B라고 말했어. 그럼 안 봐도 파트를 말했으니 내가 앞에 읽었는데 not B라고 말했어. 그럼 이건 B와 관련된 동의어거나 또 이거 관련된 것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수능날 정말 지금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뭐는 해라? 이것만 지켜.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 지금처럼 매 단락의 첫 문장 하고 이것만 봐. 접속사 두 문장만 봐. 안 들어오면 두 문장의 서술부만 봐. 두 문장의 서술부의 동의어 그 선택지에서 찾아.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답은 맞춰야 되잖아. 자, 접속사 문장에 집중하자. 독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접속사 문장이라도 집중하자. 다음 거 결론 결과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역적과 전환 그러나 하지만 한편. 그렇지? 근데 이런 것들은 뭐도 될 수 있다? 정말 상대적인 반대도 될 수 있지만 앞에 대상에 대한 한계를 말할 수 있다. 그러면 한계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니? 한계에 대한 대책, 보완이 나온다.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고. 벌써 뭐가 나오고 지금은 한계에 해당하는 것만 거기에 반대되는 보완만 찾으면서 또 읽고 끝난 거고. 정답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접사 문장의 동의어를 선택해라. 4. 모든 문장에 제발 매달리지 말자. 지금 턱걸이 하는 게 아니다. 매달리지 말아라. 모든 문장 해석보다 전체적인 틀에서 맨날 말하는 중요한 문장을 찾아라. 세부적인 문장을 묻는, 이거는 암시시키란 말이야. 세부적인 문장은 문제는 없다.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죽으라고 매달렸는데 그건 나오지도 않았어. 얼마나 허탈해. 중요한 문장은 첫 단락의 범주와 매 단락의 첫 문장의 범주와 동일한 것들일 뿐이고, 특히 이런 거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요즘 만이라는 보조사가 나온 다음에 뿐이라는 보조사 나오는데 그 문장 무조건 선택지 나온다. 봐라 이런 보조사는 만, 뿐. 비교 구문도 A가 아니라 B, A보다 B 무조건 나온다. 이거 선택지 이거 강조되는 거다. 이거 강조되는 거다. 자, 영역별로 독해하는 방법. 요약하면서 독해하자. 다시 말하면 머리보다는 손을 믿어라. 제발 수능날은. 요약하는 이유가 뭐니? 요즘은 전체 구조에서의 비교를 많이 묻기 때문에 비교라는 건 전체 틀에서의 공통점. 비교하려면 말했어. 저번에 9월 모의고사처럼 행정 입법을 만들려면 입법 주체는 누구고 어떤 내용을 위임받은 거며 절차는 뭐고 범주를 생각해야 돼. 비교한다는 건 범주 속에서의 상대적 차이를 묻는 거라서 전체 맥락에서 얘가 같은 범주로 안 보인다면 얘가 읽으면서 얘가 위임받아 얘는 위임받지 않아 이게 보여야 되고 위임을 받는 애들 중에서도 얘는 X를 위임받아 얘는 나덱스를 위임받아 이런 구조가 보여야 되잖아. 때문에 우리가 요약하는 이유는 전체 구조를 도기한 거고 다음 거를 예측 얘 위임이니까 얘 다음 거 읽을 때도 얘도 위임 보면서 읽어야 되는 거잖아. 그럴 때 얘는 위임을 했다고 돼 있으니 얘는 위임을 안 하는 건가 한 거는 걸 예측을 해야 되고 안 한다고 돼 있는데 빨리 넘어가고
한다고 돼 있네? 그럼 한다고 돼 있으면 얘는 X였는데 얘는 뭐지? 상대적인 거. 요약하는 건 다음을 또 예측하고 빠르게 읽기 위해서 요약을 하는 거야. 사실은 요약을 하면서 이퀄 생각을 같이 하는 거야. 6번. 자, 한번 읽어서 독해가 안 되는 제시문을 일단 넘어가자. 제발. 두 번 읽는다고 안 들어오니까. 어려운 제시문에 집착하고 있으면 쉬운 제시문을 놓치게 된다는 생각으로 넘어가자. 그러니까 뒤에는 쉬운데 내가 여기 매달리면 안 되지. 일단 맞아야 되니까 빨리 넘어가자. 넘어가는 방법? 다른 친구들이 이 제시문에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까 넣었지. 뭐 어떻게 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가. 너의 중요한 얘기 웃으면서 넘어가자 이거지. 너는 여기 집착해라. 시간이 남았을 때 다시 와서 새로운 눈으로 독해하라. 6. 그리고 제발 천천히 읽어라. 한 번에 읽는다 생각하면서 잠깐 매달라 스탑하면서 머리로 예측하면서 읽는 게 천천히 읽는 것이다. 천천히 한 번에 독해하는 것이 여러 문보다 더 빠르다라는 생각으로 지문 독해에 70을 투자해라. 문제풀이는 30이다. 8번. 독해하면서 바로 문제를 풀어라. 독해하다가 가달락이 나오면 바로 가라. 3번 문제 있었나 보지. 봤더니 기억. 이 단락 독해가 끝나면 기억 문장 바로 4번 가라. 독해하고 나면 문제 한두 문제만 남게끔. 특히 특정 단락, 특정 문장 문제는 바로 가서 끝내라. 내 생각으로 풀면 안 돼. 비문학의 정답은 지문에 있지 내 지식이 아니야. 지문의 핵심 문장이 동의어지 내 지식이 아니야. 뜻풀이가 아니야. 비문학의 정답은 어딘가에 적어. 정답은 지문 안에만 있다. 지문 안에만 있다. 안에만 있다. 자, 9번 이 보기 문제 푸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지. 자, 일단은 핵심이 보기보다 지문이 더 중요하다는 거. 비문학은 윗글을 토대로, 윗글을 근거로, 윗글의 관점에서 보기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 말의 뜻은 윗글에 정답이 있다. 윗글의 핵심으로 하라. 그러니 보기가 나왔더라도 보기는 윗글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다른 형태로 보여준 것 뿐이다. 그러니 얘를 중심으로 해라. 선택지 조건부보다 해설부와 지문의 일치 여부. 이 해설부가 곧 지문의 내용이거든. 2단계 선택지의 조건부와 해설부를 보기에서 확인한다. 만약에 1단계에서 답이 없다면 조건부와 해설부. 2단계가 뭐가 되는 거지? 조건부와 해설부의 일치 여부를 봐라. 일치 여부로 보고 그 다음에 3단계가 뭐가 돼야 되고 이제 없으면 뭐서 가서 보기에서 가서 확인해라. 보기로 가라. 3단계가. 보기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정답 후보에서 좀 밀어두자. 왜? 윗글을 토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보기만 봐야 할 수 있어. 윗글하고 상관이 없어. 답이 아니라는 거지. 과학기술 경제 질문의 보기 문제에서 정답 후보는 상극 서술어가 포함된 선택지다. 이양 찍을 거라면 먼저 볼 거라면 높다 낮다 빠르다 느리다라고 되어 있는 선택지를 중심으로 먼저 봐라. 그게 100% 답이라는 게 아니야. 그거부터 봐도 손해 날 일은 없다. 찍어야 된다. 3년짜리 포기하지 마라. 선택지 중에서 상극 서술어가 있는 걸 찍어라. 찍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10번 이제 일치성 문제는 자 인문지문에서 다음 중 일치하지 않는 거라고 묻는다면 가나다 2개의 제시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비교하는 게 나온다. 상대어를 선택하라. 일치하지 않는. 그래서 이것도 인문지문 못 읽었어요. 시간이 없다. 선택지 봤을 때 일치하지 않는 거 나온다. 그러면 선택지 중에서 상대어들이 들어가 있는 걸 찾아라. 경제 법지문도 일치하지 않는 건 뭐다? 상극 서술어 부분이다. 이 둘을 바꿔놓는다. 과학기술 지문도 상극 서술이다. 특히 방법에 관한 선택지가 들어있다면 일치하는 거로 골라라. 특히 과학기술에서는 뭐 묻는다? 구체적인 구성 요소. 구성 요소가 여러 개 나오면 그 구성 요소들의 차이, 요거를 서로 바꿔놓아서 문제를 냈는다. 나올 때 100% 이거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 비문학. 자, 어휘 문제. 사전적, 문맥적 의미는 앞뒤 단어에 걸리는 목적어나 부사의 범위를 파악해라. 얘는 이 앞에는 마음을 이라는 목적어가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거 반면에 이건 빵이라는 정말 구체적인 것이 있는 거구나. 그럼 얘네들은 의미는 서로 먹다 의미가 다르네? 이렇게 가라는 거지. 또 한 가지는 뭘 적용하라? 동일한 문장 구조라는 건 요 밑줄 친 거에서 보다란 말이야. 보다인데 내가 방에서 보단지 내가 방을 보단지
앞에가 목적으로 왔는데 얘는 부사어네. 이렇게 앞에 오는 문장 구조가 같으면 같은 의미로 파악을 하는 거지. 자, 문법. 자, 문법은 어쨌든 여러분들 문법의 정서 좀 돌려보도록 하고 암기한 지식으로 접근하지 마라. 그런 얘기지. 그동안 조금이라도 암기를 하려고 했다면 뼈대를 더 봐. 암기하지 말라는 뜻은 주어진 조건을 토대로 풀어라. 조건만 잘 보면 된다. 하는 거지. 그래서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을 잘 봐라. 두 번째, 긴 보기로 주어지는 문법 문제는 비문학처럼 정리하면서 읽어라. 제발 플리즈. 정리하면서 읽어라. 정리하면서. 요즘 추세는 긴 보기 문제가 점점점 내용이 다양하게 나온단 말이야. 2개 이상의 내용을 비교하는 게 대부분이야. 그래서 반드시 요약하기를 2개 이상 나온다는 거 비교한다는 거. 자, 고전문법은 현대문법으로 풀어라. 고전문법이 제일 쉽다. 그럼 고전문법을 현대문법으로 풀라는 말은 뭐냐? 고전고에 해당하는 현대어와 형태적으로 비교한 후에 고전을 물었지만 현대문법 개념으로 접근하라. 자, 창문 쓰는 문제 똑같이 어떻게 본다고? 날이 현대어를 형태적으로 갖추란 말이지. 날 이 점 물었다? 그럼 이거 뭐 하라고? 리을 내려와서 똑같이 맞춰라. 그런 다음에 날 이에 이가 주어네? 그럼 얘는 주격조사네? 그럼 얘도 주격조사 이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고전에서 주격조사 이가 온다는 건 앞에 자음 때문에 이렇게 맞춘다는 거지. 이런 게 시험 문제야. A하고 C를 구분할 수 있는지야. 방금 멋지잖아 이런 게. 고전이 아니야. 논리야. 똑같은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긴 다리, 가지. 그럼 똑같이 만들어야 돼. 그럼 이거 리을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냥 그대로 이거는 다 니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는 주격조사 가가 있는데 여기는 왜 없지? 그러면 고전에서는 이 몸으로 끝날 때는 주격조사를 생략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4. 문법 개념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선택지들 중에서 구조가 다른 거.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어쩌다 보니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 답은 논리 구조잖아. 논리 구조. 올해 이것만 알아도 됐어. 체력 수업을 처음 듣는 애들은. 야, 이 논리 구조라는 뼈대가 모든 거에 다 되는 거구나. 근데 이런 걸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구조를 보라. 오케이. 뭐 안 되면 그냥 역시 문법도 돌려봐. 5번. 선택지 중에서 어렵거나 낯선 문법 개념이나 배경 지식을 요하는 선택지는 정답이 아니다라고 이거 9월 모의고사 또 어려웠던 거기네. 쓰면은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로 알려주네. 숨. 그러면 사용하다. 그럼 여기는 쓰다도 똑같이 쓰다. 사용하다. 됐네. 그럼 답은 5번이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제발 이건 고전법도 말했지만 현대 문법에서도 딱 봤더니 이게 지식을 묻는 문제야. 봤더니 내가 모르는 개념어가 들어가 있어. 근데 이거는 지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럼 그런 선택지는 주란 말이지. 5번. 자, 이제 의문론에서 가장 핵심. 의문론을 모두 풀 수 있는 거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의문론은 발음이야. 발음. 아음절 X, 아음절에 종성 X, 뒷음절에 초성 Y 발음. X 때문에 Y가 Z로 바뀌었다. 발음이 교체. 얘 때문에 X가 Z로 바뀌었다. 교체. 누구 때문에 바뀌었느냐 이렇게 보라는 거지. 2번 얘 때문에 얘가 없어졌다. 갑자기 얘가 사라졌네. 자리가 비었네. 탈락. 얘 때문에 얘가 사라졌네. 탈락. 3번 여기 봤더니 X, Y가 완전히 새로워졌네. 그럼 뭐라고 한다고? 축야. 4. 수능에서 물을 수 있는 건 니은 첨가. 반복 첨가를 묻는다면 조건을 줄 거란 말이야. 닭다리 치고 일단 이 4가지만 기억을 하라. 이게 유음한지 비음한지 이런 건 알면 좋지만 그게 나온다고 그게 답은 아니다. 7번 형태론. 형태론은 이제 품사. 품사 중에서 이제 시험지에 나오면 품사는 문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이해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는 이지적이다. 품사가 명사야. why? 이다라는 뭐가 붙었기 때문에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이지적 인간 조사가 안 붙고 못 붙고 뒤에 뭐를 꾸미니? 체언을 꾸미니? 관용사. 그 다음 어미, 접사, 조사를 구분해라. 용언이라는 게 동상선화 무조건 묻지 않아도 어간어미로 구분하고 다시 용언의 어간이란 어근의 접사까지를 어간이라고 하고
그럼 용언의 기본형을 만들 때는 여기에 꼭 접사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어떤 품사도 풀 수 있도록 품사의 구조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체언, 몸이 있는 거, 바디가 있는 거. 그 체언 속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 체언 뒤에 붙는 것은 관계형, 조사가 있고, 이제 마지막. 자, 통사론 중에 꼭 나오는 겹문장. 자, 겹문장은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구조로 돼 있다. 이 겹문장 중에 이 안긴 절, 안긴 문장의 이름은 예로 짓는다. 예, 명사성 전성 어미가 오면 명사절이라고 이름을 일단 지어라.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오면 관형절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부사성 전성 어미가 오면 부사절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부사와 전미사 이하고 희가 와도 부사절이라고 해라. 인형격 조사 고나라고가 와도 오면 인형절이라고 해라. 이거와 상관없이 서술어가 없이 저희 자체 이 절이 P2 역할을 해줄게요. 그러면 서술절이라고 해라. 그 다음에 이 이름들, 이 절들이 갖고 있는 문장 성분을 찾아라. 대표적으로 관형절이면 대부분이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한다. 보통 부사절은 뒤에 오는 서술어, 용언을 꾸미는 부사 기능을, 부사어 기능을 한다. 안긴절에는 문장 성분이 주로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생략되어 있는 걸 찾는 게 중요하겠지. 자, 해보자. 한번. 독소 영역처럼 풀어라. 무슨 소리냐? 첫 단락을 봤는데 이게 논이든 강연이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거든 이거는 첫 단락에서 앞부분에서 비문학처럼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알려준다. 내용은 많아 보여도 봐야 될 단어는 몇 개가 없다. 범주를 예측하면서 읽어가야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다. 똑같아. 비문학처럼이란 말은 독해하면서 특정 단락이 나온다. 연설문이든 뭐든 이거 가 물었다. 바로 가라는 거야. 기억 물었다. 바로 가라는 거야. 그게 끝나고 나면. 쉽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빠르게 풀어야 한다는 생각, 강박도 버려라. 점수 배점이 독서 2개 지문하고 동일하다. 10문제. 비문학을 어려운 걸 풀려고 이걸 대충 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서술, 대화, 강연, 방식, 쉽게 말하면 이런 문제는 화법장문에 1번 문제가 있거잖아. 서술 방식. 이거는 니네가 만들어 하지만 선택지를 먼저 보고 가면 좀 더 수월하다. 선택지 묻는 거 있잖아. 맨날 청중들의 반응을 보고 어쩌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어쩌고, 뭐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어쩌고, 뭐 이런 거 미리 보고 간다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니네 선택이고, 우리 문제 유형 중에서 가 제시문은 대화로 돼 있는데 나는 글로 돼 있단 말이지. 2개 나올 때 이 가 대화를 읽으면서 2가지를 판단해라. 이것이 이 글을 쓰기 위한, 야 서론에 이런 거 써, 본론에 이런 거 다뤄야지, 결론 마무리는 무슨 뭐 인터뷰적으로 비유적으로 넣자, 이런 조건이라면 반드시 정리하라. 그래서 이 조건을 채웠는지를 이거 읽을 때는 조건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이게 조건이 아니고 순수 그냥 내용이야. 그럼 굉장히 쉬운 거야. 따로 정리 안 해도 이 내용과 글은 동일한 관점에서 읽으면 된다. 5번. 자, 보기가 많아. 요즘 합법장문이 말만 보기일 뿐 뭐하고 똑같다. 비문하고 똑같아. 이 보기 제시문하고 똑같다. 똑같은데 보기로 오면서 뭐 할 뿐이다. 아까 똑같은 거야. 이 내용과 90% 똑같은데 추가된 것, 달라진 것, 이 부분을 찾아내면 된다. 똑같은데 1번이 일치어보고 보기에서 추가됐거나 달라진 부분 찾으면 된다. 자, 자료 제시하고 제시문 결합형. 제시문이 있는데 여기에 보기가 자료로 주어졌을 때, 자료도 A, B, C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럼 일단은 선택지 중에서 뭐부터 봐라? 자료를 2개 이상 합친 것부터 봐라. 빨리 풀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자료 A, B를 말했다면 요 A, B를 둘 다 언급을 반드시 해서 해야 된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틀린 선택지다. 둘 다 언급해야 되고, 이
두 제시문의 관계를 언급했는데 그 관계가 맞는지, A 때문에 B인지 B 때문에 A인지, 얘는 둘이 서로 상관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 두 자료에 대한 관계를 정확히 언급했는지를 봐야 된다. 세 번째가 어쨌든 뭐야? 이 자료랑 당연히 뭐야? 윗글의 내용은 일치를 해야 되는 거지. 자, 오케이. 내가 한 거는 다 했고, 자, 이거를 기점으로 다시 말할게. 다시 기출문제를 돌려보고, 더 추가할 거 추가하고, 자기 나름대로 또 얻어진 방법들을 다시 여기다 기록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완벽한 걸로. 오케이? 남은 기간 동안 기출문제, 그거 다시 분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꼭 화이팅! 20점 올리세요.